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이제 증명이죠. 늘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지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국내에 오신 분들이 나 우리 8명인데 어디 가고 싶어. 국내 뭐 남해 가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원아들이 그 솔라티 차를 그걸 배웠어요. 이제 큰 차는 안 몰아봐가지고 그걸 한 대를 하루를 빌려가지고 연습했어요. 연습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맞춤으로 우리 남해하고 보리하고 뭐 한 두 군데 가고 싶어 하면은 1박 2일로 그걸 이제 저희가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첫날 이제 첫 팀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아침 6시인데 깜깜하고 도대체 기능이 뭐가 뭐냐고 선진이 딱 타신 다음에 기사 아저씨 그 뒤에 불 좀 켜주세요. 근데 불을 켜지를 모르겠는데 어디가 불이 있어. 저 몰라요. 그래서 그 이분들이 막 떠는 거예요. 이게 비도 오지 깜깜하지 이 사람이 불도 못 켜지.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 가가지고 차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불 어떻게 켜요? 그러니까 첫 해는 그냥 코로나가 1년 정도면은 좀 괜찮아지겠다 싶어서 마음 비우고 어차피 못 쉬었으니까 좀 쉬자라는 마음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조바심이 나고 조바심 나가지고 조급심이 생기고. 그다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여행업계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막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PDF로 만들, 어떤 거는 JPG로 만든 여기 몇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막 아이디어를 내면은 돈을 줘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도 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좀 개선하고 그런 작업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좋아진 거는 이제 그런 SNS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기능들 일러스트나 포토샵 그다음에 이번 게 코딩 좀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코딩하고 다녀가지고 잘하셨다.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새로운 시대의 한 흐름을 한번 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다가 작년 8월달에 마침 스님들이 선사 스님들이 한 10몇 분이 태국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반 만에 이제 돈을 좀 100만 원 넘는 돈을 좀 잘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거의 3년 만에 비행기를 타는 거죠.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비행기를 막 바로 이 맛이야. 그 터블러스 때문에. 그래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비행기 타다 죽어도 야한이 없구나. 좋아하는구나. 천지기구나. 막 흔들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버스도 타는 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지 이제. 살 길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60 이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준비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차와 명상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조금씩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닫혀버리니까 돈벌이가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카페에 가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홍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좀 아이디어를 해서 랜선 투어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다질링 홍차밭에다가 한국말 하는 파트너를 거기다가 두고 카페에서는 이제 연결해가지고 줌으로 여기 현장에 참여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각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줌으로 자 오늘 홍차 여행 다질링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그때 2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 같아 지금. 잘하셨다. 그렇게 반응이 있던가요? 네,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홍차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남인도 홍차바다고 그다음에 스리랑카 홍차바다 다녀오시고 반응이 지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냥 김연호 이사장님 통해 가지고 또 네. 티벳이라고 하는데 갑작스레 뭐 티벳 간다고 하길래 저는 티벳에 가고 싶었잖아요. 네. 다만 그래도 뭔가 안정되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못 가는데 또 혼자 갈 수는 없고 또 그렇지. 그렇게 또 간다고 하니까 또 이 김연호 또 제천시 문화재단 이사장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나름 또 삶이 또 아주 궤도가 또 분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같이 가면 뭔가 또 도반들이 예를 들어 멤버들이 또 뭔가 우회성이 있겠다 싶어서 솔직히 저도 뭐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죠. 그냥 바로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럼 저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답장 달라. 제일 마지막에. 예. 제일 그래서 마지막에 신청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주변에 한 사람도 추천했겠지만 열차 그 나한테 다 맞아. 가요. 이 열차 때문에 열차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지금 280불입니다. 이 37만 원? 1인당. 1인당. 와. 이 기차 이게 비싸다. 하여튼 뭐 그래서 네. 그게 왔는데 그래서 솔직히 우리 구 대표님이 아재 여행사를 하는데 네. 그 하나씩 물어볼게요. 아재라는 이름이 왜 아재 여행사를 지으셨어요? 뭐 해초 여행사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도 여행에 또는 뭐 우리가 그 스님의 어느 스님이죠? 해초 스님. 해초 스님의 네. 그것 하니까 분명하잖아요, 이제 정체성이. 그러니까 아재라는 의미도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아재 바라제 같은. 네. 아자제가 원래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는데 가테 파라산 가세 함께 가세 함께 극락의 세계로 가세 이제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법회가 끝나면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마지막에 이제 아제 바라제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제라고 이름을 땄는데 아제는 가세. 가자. 가세 함께 여행 투게더. 여행 갑시다. 투게더 레츠고. 예. 네, 레츠고 투어.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지었고 이제 법회 할 때마다 끝날 때 항상 아재 하니까 계속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아재. 그건 구 대표님의 개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어느 네, 제가 스님의 그겁니까?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름을 결국은 우리 지금 우세종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 언젠가는 그 훈민정음 지금 훈민정음 책 제목이 뭡니까? 가제가 그 제목이 세종실록을 보고 훈민정음에 빠져보자. 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 가제목은 세종실록을 보고 본 제목은 훈민정음에 빠져보자. 훈민정음에 빠져봐야지 뭐. 그러면 그 위에 거는 빼버리고 예. 훈민정음에 빠져보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름을 좀 예.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또 좋은 이름이네요. 터게더 레츠고 레츠고. 되고 또 한편은 저는 또 불교 색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름 저도 티벳을 온다라고 하면은 여행 상품을 선정할 때 우선 개인적으로 자유 투어, 개인 여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제가 인도 갈 때는 그 여행사의 맞춤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맞춤 투어 내가 어디를 갈 테니까 한번 짜다고 자유여행 겸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아주 저렴한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방법 아니면은 또 말도 지금 특화된 이 지역의 티벳이나 네팔 뭐 부탄 이런 쪽에 특화된 특히 티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의 나라니까 이런 불교 종교 또는 뭐 산악과 연관된 맞춤 여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데 아재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오면은 첫째 일단 고산증을 걸려서 심한 경우를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행사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여행사들은 고산증에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와가지고 우왕좌왕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가이드를 선정이 못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가이드가 없으니까 그냥 성도나 서안에서 임시로 잠깐 데려와요.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드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같이 헤매는 거죠. 가이드도 고산증, 선임도 고산증. 빨리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잘해주셨어요 대처를.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여행사를 하면은 이런 기차도 이제
기차표 돈 주고 사면 되지. 근데 여기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돈 주고 사. 돈 주고 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갭이잖아요. 이게 이제 라인이 있거든요. 예. 라인. 많이 좀 타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에 사는 분이 제천에 가가지고 지금 뭐 사업을 한다 하면 예. 막막한 거 같잖아요. 지역 사회를 모르면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또 제 일반적인 이제 문외한 입장에서 그 한다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아침 7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7시까지 이 비행 이 열차를 태운다는 얘기는 이거 돈 빼먹으려고 또 저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표님 입장에서 또 37만 원 정도 또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티벳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티벳이 가지는 이런 사원의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자연 풍광이잖아요. 이게 그 세계 4대 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블루트레인, 그다음에 그 유럽의 오리엔탈,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 청장 열차. 그다음 러시아의 그 러시아의 횡단 열차. 예. 그 이제 아까 왜 구산 선문 중에 그 나중에 답사를 하시는데 폐사된 지가 불불사지가 있어요, 강릉에. 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선문에는 단간지주를 안 세워요. 예. 아주 특징입니다. 선문이 뭐죠? 이제 선종의 사찰. 아, 선종. 선종 사찰에서 구산 선문에 단간지주가 서 있는 유일한 데가 불불사지. 거기에요. 그래 그것을 아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개창한 스님이 이제 화엄종에 계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종 사찰이 유일합니다. 거기 뭐 이제 없고 그 단간지주만 있더라고요. 예. 제가 단간지주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또 내용과 좀 별반 또 화제에서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은 뭐 지금 자유여행이고 지금 이런 자유토론인데 그 단간지주의 목적이 뭡니까? 왜 단간지주를 세우나요? 단간지주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뭐 족항사원에 가면 말뚝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야크 털 이렇게 세우는 거. 예, 그래서 그 단간지주의 목적은 멀리서 절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면 산 속에 있는 단간은 높아야 되고 평지는 낮아도 돼요. 그래서 평지는 단간이 지주가 장대가 낮고 산속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서 여기가 절이야라고 알려주는 게 단간인데 그 깃발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 깃발이 세 종류가 있는데 키가 있어요. 키는 태극기 옆으로 이렇게 가로 옆으로 세로로 매달아서 옆으로 휘날리는 거는 이거는 키예요. 그다음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지 대본 해가지고 풍물 치는 데는 깃발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매달잖아요. 이건 번이라 그래요. 번이라 그러고 우리가 거기 이제 상원인가 이렇게 가면 위에서부터 둥그렇게 천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둥근 것이 당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단간지주는 입체적으로 둥글게 깃발을 만들어서 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당이에요. 그래서 단간지주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기번당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깃발인 줄만 아는데 거긴 둥글게 하거나 사각으로 해서 밑으로 내린 이렇게 깃발을 달았다.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예.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래서 단간지주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운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선덕여왕 때 세운 분황사예요. 분황사. 예, 분황사에 가면 그 단간지주가 지금 분황사에 담하고 황룡사지하고 사이 건너가는 데 있어요. 거기 밑에 받침돌은 거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단간이 있어요. 옛날에는 장대를 이렇게 세울 때 장대가 자빠질까봐 구멍에서 안 자빠지게 끼웠잖아요. 쐐기를 끼웠는데 옛날 사람들은 쐐기를 3개를 끼웠어요. 그럼 구멍이 몇 개 뚫렸냐면 3개가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황사의 그게 단간지주는 구멍을 3개 뚫린 게 우리나라 최초의 단간지주예요. 그건 최초의 단간지주면 국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 그 부석사나 이런 데 단간지주가 거기 산골이다 보니까 커야 돼. 커야 되는데 높게 미끈하게 잘생긴 거는 보물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잘생긴 것만 보는 거지. 역사는 안 보지. 저는 이제 문화재 이렇게 단간지주만 쫓아다녔으니까 차이가 나는 걸 아는 거예요. 단간지지만 또 쫓아다니셨군요. 그래야지 보이지. 그래 헛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돌만 보고 쫓아다니시고. 그렇죠. 단간지주. 단간지주. 그러니까 단간지주가 제일 많았던 데가 경주 아니겠어요. 네, 절이 많이.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서부터 통일신라 시대를 이었으니까 그럼 거기 가면 여기에 분황사제는 구멍이 3개야. 그러다가 사천왕사지가 있어요. 사천왕사지 길가에 거기 선덕여왕릉도 있고 길가에 보면 구멍을 밑에는 네모나고 가운데 동그랗고 위에 네모나고 이렇게 뚫렸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 많이 굴린 거지. 이게 쐐기가 굴르지 않게 띨띨 굴르지. 동그랗게 뚫고나 똑같은데 그 구멍을 그렇게 달리했어요. 사천왕사지는 더 늦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3개 안 뚫어도 되네. 그럼 2개를 뚫은 거예요. 2개를 뚫은 보문사지 가면 2개 뚫은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안 뚫어도 되고 꼭대기에다 쐐기목만 박아도 되네 하고 쐐기목을 박는 게 있어요. 어떻게 쐐기목은 단간지중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 그럼 안 뚫어. 어떻게? 그러면 맨 위에다가 홈만 파는 거예요. 단간지중에다가 홈을 파고 이쪽에 여기다가 장대를 한다면 홈판 쐐기목을 이쪽에다 끼운 꼭대기다. 그럼 밑에는 박혀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단간지주 자체가 높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단간의 발달 과정을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단간의 그 확실한 연대를 밝히는 게 단간에 세워놓은 게 안양에 가면 있어요. 사지에 거기 이게 연대 815년이라고 연대가 아주 뚜렷해. 그거는 뭐냐면 아래 위에만 단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이렇게 단간인 구멍을 2개 뚫은 시대구나. 그 쫓아다니면서 한 거지. 그럼 단간지주가 목적이 결국은 절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번지의 목적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안내 표시예요.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단간지주를 보는 사람이 결국 밖에서 안으로 입구 찾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크면은 저 절은 크구나. 그런 건 아니고 산에 있으면 높게 해야 되고 평지에는 그렇게 높게 할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오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는 단간지주가 부석사 같은 경우 올라가면서 왼쪽 편에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길가의 왼쪽 편에 두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그 부석사의 단간지주나 여짝에 보면 백운동 서원 자리가 있어요. 소수서원이라 그래. 소수서원에다 그 절터가 숙수사지예요. 거기에도 단간지주가 있는데 생김새가 똑같아. 비슷한 연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간지도 위에 쐐기 홈만 다 나 있어요. 둘 다. 위치가 예를 들면은 대문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건 의미가 멀리서 없다. 바라보는데 잘 보이는 쪽에다 세운 거예요. 세운다. 예. 그래서 그 단간지주 구멍을 어떻게 팠냐를 쫓아다니면서 보면 그것도 나중에는 밑에 거는 쐐기를 돌멩이를 양쪽 구멍을 다 팔라니까 환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한쪽은 구멍을 뻥 뚫어 놓고 여기는 안 뚫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반쯤 뚫어 놓는 거야. 그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안 뚫어. 양쪽을 안 뚫으면 어떻게 여기다가 밑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 단간석을 약간 이렇게 홈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놔요. 그다음에 이쪽도 양쪽에 홈을 파놔. 뚫진 않고. 그런 다음에 단간을 세우고 그다음 쐐기목을 여기서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서 단간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쐐기목을 한다.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은 게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처음엔 안 보이잖아요. 전부 다 똑같이 해놨지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보이면 이게 아니야. 그럼 그 불국사에 가면 단간지주가 2개가 딱 서 있어요. 이거는 딴 데서 가져왔구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답사회를 지금 이끌고도 계시네요. 답사회 되고 회원들하고 이제 같이. 그 전에는 한 17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7년을 이제 각 군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기로. 왜 안 하기로 하셨어요? 이제 아내가 너무 쏘돌아다니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저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 답사회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냥 근데 그 한 지역 사람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호문화원에 강의를 한 17년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하니까 문화재 강의를 하니까
문화재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답사를 하는데 이제 17년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반적 사항을 강의하고 세부적으로 해요. 그러면 경주 불국사 하면 그거 경주에 있는 사찰을 몇 가지만 해도 그걸로 몇 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주도 해.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 절들만 나라별로도 하고요. 예. 백제. 그렇지. 그러니까 17년을 했지 뭐. 똑같은 걸 해보면 사람들이 또 계속 들어오는데 저 새끼 했던 거 계속 하고.